안녕하세요. 물리화학 챕터 7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은 여러 가지 평형 현상 중에서 일렉트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렉트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을 기술하기 위해서 쿨롬 법칙 써봤었고요. 쿨롬 법칙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분의 1 R제곱분의 Q1, Q2의 유닛 벡터 R을 곱해주는 것이다. 이런 걸 배웠었고, 일렉트릭 필드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E는 세기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2, 이렇게 Q2라고 하는 포인트 차지가 만들어내는 필드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포텐셜, 어떤 차지를 일렉트릭 필드 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가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렉트릭 필드와의 관계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P,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렉트로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을 이야기할 때 전자를 주고받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성되는 그런 반응을 주로 다루게 되고, 그런 반응을 다룰 때는 우리는 추가적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일렉트로 뉴트럴리티 컨디션, 차지 넘버를 GI라고 하고 물질의 양을 NI라고 할 때 GI, NI의 곱의 합은 0이어야 된다. 즉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은 다 더하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평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케미컬 포텐셜을 써볼 건데, 거기에 이제 일렉트리컬 워크 텀을 더해 주어야 됩니다. 일렉트릭 워크 같은 경우에는 GI, FP, N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약간의 아주 소량의 물질들이 출입함에 따라서 양이 바뀜에 따라서 수행되는 일의 양은 GI, F, PI, DNI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I번째 스피시스의 케미컬 포텐셜은 트랜스폼드 케미컬 포텐셜 μI 프라임에다가 GI, F, PI를 더해준 텀이다. 그래서 요 μI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값은 케미컬 포텐셜에서 non-electrical part, 그러니까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electrical work 텀을 제거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 다루었군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포텐쇼미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셀의 내재적인 화학 케미컬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 E와 비교해서 VA가 더 큰 경우, V 값이 같은 경우, 외부 전압이 오히려 더 작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요것도 정리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셀의 포텐셜이 더 큰 경우에는 갈바닉 셀, 그래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여기서는 같은 경우에는 이퀄리브리엄이다. 그리고 걸어준 포텐셜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렉트롤리틱
그 전기분의 셀이 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케미컬 에너지로 저장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기전력 E와 케미컬 포텐셜 뮤 혹은 액티비티와의 관계식, 릴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제 반응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PT, 왼쪽이 백금 전극이 있고 거기에서 H2 가스가 들어와서 뭐 HCl, 그러니까 왼쪽이 산화되는 쪽이죠. 그리고 오른쪽 환원 전극에서는 HCl이 Ag 고체로 환원이 되고 여기서는 오른쪽에 백금 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LR은 이제 left, right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M이라는 것은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오피스에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여기 바깥에 공사 중이라서 그리고 축제 날이라서 굉장히 시끄럽네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 일렉트로케미칼 셀에 대해서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은 먼저 리덕션부터 한번 써볼게요. 리덕션 파트는 갈바닉 셀의 오른쪽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AgCl 고체가 오른쪽에 플래티늄 전극으로부터 전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두 개의 Ag 고체로 석출이 되고 두 개의 Cl- 이온을 만들어내는 반응이 바로 환원 반응이 되겠고, 산화 반응은 이제 왼쪽 이쪽이 되겠죠. 쓰면은 수소 기체가 프로톤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두 개의 전극을 왼쪽의 플래티늄 전극에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 반응식을 써볼 수 있겠죠. 토탈 일렉트로케미칼 리액션을 써보면은 H2 기체에다가 두 개의 AgCl 고체, 여기에 전자 두 개가 들어오는데 오른쪽 PTR 쪽이죠. 이게 두 개의 H 플러스, 그 다음에 두 개의 Cl 마이너스, 그리고 두 개의 Ag 고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 두 개가 PTL,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우리가 두 개의 HCl 몰랄 농도 M 이렇게 써도 뭐 무방합니다. 어차피 강전해질이기 때문에 아래 형태로 쓰나 위의 형태로 쓰나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학 평형,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해 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이거는 각각 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그 물질의 양만큼을 곱해가지고 더해줬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죠. 반응 전후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지 평형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 조건을 가지고 위의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은 HCl 수용액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의 2배, 그 다음에는 뭐죠? 그 다음에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이랑 전자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배의 은 고체의 케미컬 포텐셜을 더해주고 또 왼쪽 전자 PTL 쪽에 전자의 케미컬 포텐셜에 2배를 해준 다음에 이제는 반응물 쪽을 다 빼주면 됩니다.
H2 기체의 케미컬 포텐셜 빼주고 그 다음에 AgCl 고체의 케미컬 포텐셜 빼주고 그 다음 2배의 일렉트론의 케미컬 포텐셜을 빼주는데 이 일렉트론은 PTR에서 공급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이 값이 이제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이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트랜스폼드 케미컬 포텐셜에다가 GI, F, PI 이렇게 더해준 값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GI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지 넘버잖아요. 그러면은 이 GI 값은 중성의 분자에 대해서는 0의 값을 가집니다. 전하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중성의 분자들을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H2 같은 녀석들, 그 다음에 AgCl, 그리고 HCl도 사실은 중성 분자입니다. 이거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항상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개수가 있을 것이고 얘들은 그래서 중성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성 분자들에 대해서는 케미컬 포텐셜 뮤가 이것의 non-electrical 파트만 고려한 뮤 프라임 트랜스폼드 케미컬 포텐셜이랑 값이 똑같겠죠. 맞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은 이 GI 값이 0이 아닌 녀석들도 반응식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전자들이죠. 이 녀석들이 전하량이 0이 아니고 그러면은 PTL 왼쪽 백금 전극에서 들어온 전자의 케미컬 포텐셜은 뮤 프라임 여기에다가 GI 값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 PR 이렇게 될 거고요. PL이죠. 죄송합니다. 그 왼쪽에서 지금 케미컬 포텐셜이 걸리니까 똑같이 오른쪽 전극에서의 전자도 케미컬 포텐셜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요 뮤 프라임 위에서 썼는데 non-electrical chemical potential term 그럼 요 부분을 보면은 얘는 결국에는 화학적인 조성에 의존을 하게 될 테니까 왼쪽 백금에서 들어오든 오른쪽 백금에서 들어오든 백금 원소 자체가 똑같을 테니 요 값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우리가 빼기를 하잖아요. 요렇게 위의 값과 아래 값 사이에 빼기를 하니까 얘네들의 기여도는 서로 상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럼 남는 것은 바로 여기 포텐셜의 차이로 인한 그 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다시 써보면은 2배의 HCl 2배의 HCl의 케미컬 포텐셜에 2배의 Ag 고체의 케미컬 포텐셜에 빼기 EF PL 그 다음에 빼기 뮤의 H2의 가스 그 다음에 2뮤의 AgCl의 고체 거기에 더하기 2배의 F PR 이꼴 0이 됩니다. 굉장히 길게 썼네요. 예. 이 부분을 잠깐 옮깁시다. 잠시만요.
네, 그 오른쪽에 썼던 내용들을 전부 아랫줄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식의 모양을 한 번 더 조금 바꿔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떻게 써볼 거냐 하면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이 반응식의 오른쪽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넘겨주고 나면은 HCl 2뮤의 AGS 빼기 뮤 H2의 가스 빼기 2뮤의 AgCl의 고체 이꼴 뭐랑 똑같죠? 마이너스 2F를 공통으로 가지니까 빼내면 PR 빼기 PL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같이 봐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봐보면은 이게 뭐랑 똑같나요? 이 알짜 반응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는 바로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 델타 RG와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 부분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환원 전극과 산화 전극의 포텐셜 차이니까 이게 결국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기전력 E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은 델타 RG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FE가 되는 것이고 사실 여기서 E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2몰 지나갔기 때문에 반응식의 전자가 2배수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2라는 숫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얘는 좀 일반적인 식으로 바꾸면 얘는 전자의 스토이키오메트릭 넘버에다가 절대값을 취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아주 제너럴하게 쓰면은 마이너스 V UE F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배우셨던 연력학 에너지 변화량이 기전력 E와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연력학과 전기화학의 다리를 놓은 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평형 개념까지 확장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평형 상수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다음 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네른스트 이퀘이션입니다.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력학과 전기화학과 평형 사이를 연결하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μi라고 하는 것은 μi 제로 더하기 RT ln AI가 됩니다. 그러면은 델타 RG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μi를 다 곱해서 더하는 값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값이 0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평형 상태에서의 요 값을 다 더한 게 0이지 그냥 임의의 지점에서 다 더하면은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이 되죠. 그러면 요 식의 좌변 부분 델타 RG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μe FE가 될 것이고 우변에서는 요 케미컬 포텐셜 μi 대신에 요 부분을 우리가 집어넣으면은 식이 두 텀으로 나눠지는데 μi의 μi 제로 더하기 RT μi ln AI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 부분은 지금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을 다 더하고 빼고 했던 값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μe의 FE 제로 표준 상태에서의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표준 전위 값, 표준 기전력 값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RT 시그마에 요 UI를 지수로 올려가지고 ln AI U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전력에 대한 표현으로 좀 바꿔주면은 E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죠. 네. E0 마이너스 UE F RT ln AI UI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형 지점이다. 평형 지점을 가정을 하면 이 값이 0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델타 R G 값이 0일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여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평형 상수할 때 사실 요 부분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로그 텀을 전부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값들, 여기 나오는 값들을 전부 다 곱해준 다음에 전체에다가 로그를 씌운 결과랑 똑같죠. 그래서 ln AI UI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체 ln에다가 파이 AI UI를 한 값이랑 똑같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우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평형 상태에서의 액티비티를 값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값이 곧 K가 될 거고, 임의의 지점의 값을 이용한다면 반응 지수 Q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평형 상태에서의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0 이꼴 E0 마이너스 UEF RT분의 ln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전력 E와 평형상수 K에 대한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7.4절 Activity of Electrolytes. 네, 일렉트롤라이트의 액티비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모랄리티, 그러니까 몰랄 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랄리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의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솔루트 1, 솔루트 2 여러 종류의 이런 솔루트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에 이 모랄리티의 정의 특성상 정의가 몰수 나누기 용매의 질량으로 정의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솔루트 3 같은 거를 넣는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모랄리티 M1, M2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온도 의존성이 없죠. 질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일반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렉트롤라이트에서는 액티비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살펴보면은 AI라고 하는 것이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모랄리티, 그러니까 결국 1몰의 용질이 1kg의 솔벤트에 녹아있는 그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감마 i를 곱해주고 실제 몰랄 농도 mi를 곱해주는 거죠. 리미트 비헤이비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농도가 0에 가깝게 아주 묽은 용액에 다가가면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는 1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일렉트롤라이트에서 액티비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실제로 일렉트롤라이트 내에서 이 액티비티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렉트롤라이트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케미컬 스피시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항상 이 양이온의 기여도와 음이온의 기여도를 함께 고려를 해 주어야 되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아주 소량의 일렉트롤라이트를 넣었을 때 깁스 자유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서술을 하려고 하면은 DG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양이온의 케미컬 포텐셜 뮤 플러스가 얼마만큼 농도가 변했는지 DM 플러스, 즉 M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의 몰랄 농도가 되겠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뮤 마이너스 DM 마이너스를 더해줘야 됩니다. 즉 앞부분은 양이온에 의한 효과, 뒷부분은 음이온에 대한 효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각각의 기여도를 따로 결정하고 실험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롤라이트 내에서는 항상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특정해서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얘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균적인 케미컬 포텐셜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서술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뮤 플러스 B의 뮤 마이너스, 이런 이온 컴파운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NaCl이다. 그러면 A가 Na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이고, 뮤 플러스는 Na 양이온이 하나 있죠. 그 U 플러스 값이 1이 되겠고, 뭐 B는 Cl 마이너스, U 마이너스 값은 1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CaCl2를 한다 그러면은 U 플러스가 1인데 U 마이너스는 2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랄리티 M을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네들은 각각 양이온의 모랄리티, 몰랄 농도와 음이온의 몰랄 농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일렉트롤라이트 M 농도가 있으면은 양이온은 뉴 플러스만큼 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 플러스로 나눠줘야지 등식이 성립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N이온의 모랄리티도 뉴 마이너스로 화학 개수로 나눠줘야지 이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위에서 썼던 DG 값,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을 각각의 이온의 몰랄 농도 M 플러스와 M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의 농도 M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 플러스 뮤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는 U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의 전체의 DM,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chemical potential of electrolyte, 전해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요렇게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렉트롤라이트의 케미컬 포텐셜 뮤라고 우리가 새로 쓰도록 하죠. 그래서 뮤라고 하는 값은 뮤 플러스 더하기 뉴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케미컬 포텐셜들이 전부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값이 아니니까 얘가 그러면 스탠다드 스테이트의 값과 그것의 보정항으로 우리가 또 쓸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뮤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뮤 플러스 제로에다가 RT, ln, 감마 플러스 m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뮤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뮤 마이너스 제로 더하기 RT, ln, 감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뮤 플러스 제로, 뮤 마이너스 제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누구의 스탠다드 케미컬 포텐셜이죠? 양이온과 음이온 케미컬 포텐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는 액티비티 코이피션트가 되겠고,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의 액티비티 코이피션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은 요 값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정리를 해주면은 케미컬 포텐셜 뮤라고 하는 녀석은 뮤 플러스 제로 이렇게 되고, 거기에 RT, ln, 감마 플러스의 뉴 플러스,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의 뉴 마이너스, m 플러스의 뉴 플러스, m 마이너스의 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각각의 요 케미컬 포텐셜들이 들어가면은 요 양론 개수만큼 곱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지수승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종류의 민 값을, 평균 값을 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민 아이오닉 모랄리티 m이라고 하는 것을, m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겁니다. 요거는 m 플러스의 뉴 플러스 승, m 마이너스의 뉴 마이너스 승을 한 거를 1 마이너스 뉴 플러스 마이너스,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화면이 네네, 여기 m 플러스라고 하는 값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 플러스의 m 마이너스가 뉴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m이 빠져나오고 뉴 플러스의 뉴 플러스 승, 뉴 마이너스의 뉴 마이너스 승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뉴 플러스 더하기 뉴 마이너스의 값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민 아이오닉 액티비티 코이피션트, 우리가 결국 이런 그 민 값을 이용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양이온의 특성인지 음이온의 특성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여도를 고려한 평균값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는 비슷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감마 플러스의 뉴 플러스 승, 감마 마이너스의 뉴 마이너스 승의 1 마이너스 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U라고 하는 것을 U0 더하기 U 플러스 마이너스의 RT ln 가마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탠다드 스테이트 케미컬 포텐셜에 RT ln A를 더해주면은 요게 이제 액티비티의 정의가 되는데, 결국에는 요 부분, 얘가 이제 지수로 올라간 요 부분이 액티비티가 된다. 그래서 이 일렉트롤라이트의 액티비티를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고 하면은 A 뉴 플러스 B 뉴 마이너스 이런 이온 컴파운드의 액티비티를 정의하라라고 하면은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의 뉴의 플러스 마이너스 승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요 M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조금 더 분해해서 M 값을 꺼내놓고 쓴다라고 하면은 M의 감마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체의 U 플러스 마이너스 승 거기에 U 플러스의 U 플러스 승 U 마이너스의 U 마이너스 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NaCl 같은 경우에는 U 플러스 값이 1이고 U 마이너스 값도 1이고 U 플러스 마이너스는 2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M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평균 이온 몰랄 농도를 계산을 해보라라고 하면은 1의 1승 또 1의 1승에 2분의 1승 이렇게 해주니까 그냥 여기 앞에 M이 있어야죠. 그냥 M 그냥 그 솔루션의 몰랄 농도와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CaCl2 같은 것들을 해본다라고 하면 U 플러스는 1이고 U 마이너스는 2가 되죠. 그래서 M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M 곱하기 1의 1승 2의 2승 거기에 U 플러스 마이너스는 3이니까 3분의 1승 이렇게 해가지고 4의 3분의 1승 곱하기 M 이런 식으로 평균 이온 몰랄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은 디바이 헤켈 시어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1923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싱글리 차지드 스피시스 그러니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와 같이 한 개의 전하를 그러니까 한 개의 전자와 똑같은 양의 전하를 띠는 이온들 뿐만이 아니라 멀티플리 차지드 그리고 2 플러스 3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을 다룰 때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액티비티 코이피션트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디바이 헤켈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아이오닉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겁니다. I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에 각각의 스피시스의 성분들을 다 더할 건데 어떤 값을 더할 거냐면은 각 성분의 몰랄 농도에다가 차지 넘버의 제곱 값을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NaCl 같이 이렇게 1대1로 섞여 있는
뭐 혹은 만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경우에는 I 값이 2분의 1에 m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m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에는 몰랄 농도 m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에 반해서 뭐 CaCl2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2분의 1에 양이온은 일단 한 개 나오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2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음이온은 두 개씩 나오니까 2m에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을 하면은 뭐 3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액을 생각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주 극단 상황, 인피니트 다일루션 상태입니다. 인피니트 다일루트 솔루션.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용액이 묽기 때문에 이온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랜덤하게 배양하고 있을 거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때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그냥 1의 값을 가질 겁니다. 농도를 점점점 높여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농도를 점차 높여가게 되면은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케타이온이 있다 그러면은 그 케타이온 주변에는 쿨론 포스에 의해서 N아이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N아이온 주변에는 반대로 이 케타이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점점 거동이 이제 이상적인 거동 1의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값이 1보다 작아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바이 헤켈 티어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보면은, 우리가 뭐 식을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좀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그 각각의 케미컬 스피시스, 여기서는 뭐 케타이온, N아이온이 될 텐데, 그 케미컬 스피시스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감마 i가 어떤 상수 a 곱하기 차지 넘버의 제곱에 루트 i,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 편미분도 좀 풀어야 되고 이런 결과, 그래야지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일단은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뭐 a 값은 생긴 형태가 굉장히 복잡한데 2.303분의 1, 여기에다가 부피 V분의 2파이 NA msolve. msolve라고 하는 거는 솔벤트의 질량을 의미를 합니다. 거기에 2분의 1승에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KT, 뭐 K는 이제 볼츠만 상수가 되고 T는 당연히 온도겠죠. 여기에 전하량, 전자의 전하량의 스퀘어에 2분의 3승, 이런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각각의 케미컬 스피시스, 이온의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요 디바이 헤켈 티어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실험적으로 사실 접근이 가능한 정보는 민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죠. 평균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 값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요 위의 식으로부터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요거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밖에 축제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머지 7장 나머지 내용 모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